자, 오늘은 연결사 공부를 해보자.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어. 그래서 되게 좀 떨리기도 하는데 잘 해봅시다. 어쨌든 연결사를 보면 연결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다. 그거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줄게. 어떤 문장이 하나 있고 문장이 하나 더 있어.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가 아니고 그냥 이거 문장 하나, 이거 문장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문장의 내용과 이 문장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말이 있어. 그걸 연결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어법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접속사랑은 조금 달라. 접속사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있지. 근데 그걸 지금 하려는 수업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길게. 내용과 내용을 연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연결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자, 다음 거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인과라는 얘기가 나왔고, 원인 결과라고 이렇게 써있지. 인과랑 원인 결과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자말일 건데 아마 원인 결과 아닐까 싶어. 한자말일 거야. 자, 밑에 보면은 이제 연결사가 몇 개가 써있냐, 7개가 써있네. 내가 연결사를 수업을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 해줄 수 있는 거는 연결사를 딱 대할 때 이 연결사가 가지는 기능이 뭐다 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 기능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좀 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연결사가 무슨 뜻이다 라는 거를 외우는 걸 내가 해줄 수는 없지. 그치? 이거는 이제 이 영상을 듣는 학생이 직접 외우시는 게 맞는 거고, 내가 뭐 consequently가 결과적으로야 라는 걸 알려줄 수는 있지만 외우는 건 본인의 몫인 거를 잊지 마시고 잘 외웠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설명 위주로만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겠지. 자, 이런 게 있고, 밑에를 바로 볼게. 이게 딱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래서라는 연결사가 원인 결과를 나타낼 때, 다시 말하면 원인하고 결과를 연결해주는 말이겠다라는 건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은 이 영상을 보는 지금 학생들이 막 애기들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말을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겠다라는 건 알 거니까 예시를 바로 보고 설명을 할게. 밑에 보면은 내가 배가 고파. 내가 빵을 사 먹었어.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연결사는 당연히 배가 고픈 게 원인이고, 이 원인 때문에 내가 빵을 사 먹는다라는 결과가 만들어진 거니까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는 뭐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다 이 정도는 알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인 결과의 파트에서는 크게 설명을 해줄 게 없는 것 같아. 밑에 하나 더 볼까? 나는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 이게 원인인가 봐.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얻었어. 그래, 원인 결과 맞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연결사가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넘겨도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 여기 보면은 That's why라고 나왔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연결사 수업을 하는 뭐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다 보면은 That's why를 연결사로 잡아서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야. 왜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That's why는 연결사가 아니거든. 이게 원래 옆에다 쓸게. That is why야. 짧게 설명할게. that은 앞에 나오는 문장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the reason이라는 선행사가 생략이 되었고 얘 관계부사고 뒤에 문장이 나올 거거든. 근데 이게 말을 잘 조합을 해보면은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가 돼. 뭔 얘기냐고? 원인이 결과한 이유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져. 그래서 원인, 그래서, 결과. That is why를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면 돼. 이걸 나랑 이제 학원에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내가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든. 근데 지금은 안 할게. 그래. That is why를 this로 써도 상관은 없고, 심지어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와도 상관은 없어. 언제나 그래서라고 해석을 해도 돼. That is why, this is why, which is why 다 그래서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잘 써먹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해석할 때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되게 부드럽게 편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 자, 이건 어렵지 않아, 인과는. 그래서 이만큼만 하고 넘어갈 거고, 두 번째 거 역접과 대조를 보자. 미리 얘기를 하면 역접하고 대조는 사실 다른 말이야. 역접은 이제 뒤집겠다라는 얘기고 확 뒤집겠다는 얘기지. 대조는 이 대상과 이 대상을 비교해서 대조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수능 영어 글 읽기에서는 역접과 대조는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돼. 역접과 대조를 구별을 안 하는 선생님들도 심지어 있어. 왜냐하면 역접과 대조를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없거든.
그래서 나도 지금 역접과 대조를 같이 넣어놨고 그냥 뭔가 반대 얘기를 하는구나, 뒤집어지는구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봤지? but 많이 봤을 거야. however 많이 봤을 거고, on the other hand도 좀 많이 봤을 거라 생각해. 뭐 by contrast, on the contrary, 뭐 still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야. still이 다른 의미도 많지. 뭐 잔잔한, 고요한이라는 뜻도 있고, 비교급 강조의 still도 있고, 하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still은 역접대조의 연결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거 조금 어려워하더라 1학년들이. nonetheless, nevertheless 같은 경우도 역접으로 활용이 돼. 앞에 장에서도 그랬는데 이 뜻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을 할 필요는 없어. 무슨 얘기냐면 in conclusion은 결론적이고 thus는 그러므로야 라는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얘네들은 다 연결사,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다 인과를 나타내는 연결사구나. 얘는 이 뜻이고 얘는 이 뜻이고 이건 건 의미가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뭐는 하지만이고 뭐는 대조적이고 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이런 연결사들은 어차피 역접 대조니까 뒤집어지겠구나 라고 이해만 하면 돼. 이건 이 뜻, 이건 이 뜻 이렇게 매치시키지 마. 알겠지? 이거는 그냥 안 써놓을 수 없으니까 써놓은 것 뿐이야. 어렵지 않아? 밑에 거 바로 볼게. 나는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 나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얻었어.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공부 열심히 했어. 실망스러운 성적을 얻었어. 뒤집어졌잖아. 그치? 밑에 거 볼까? 샌디는 노래 잘해. 글씨 보이나? 보이겠지? 샌디는 노래를 잘해. 샌디는 춤에는 매우 소질이 없어. 그러면 이건 잘하고 이거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글이 뒤집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역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글이 뒤집어지는 걸 역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다음 거. 긍정, 부정, 교차, 선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설명하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 이런 거다. 이게 instead랑 rather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 내가 실제로 내가 배웠던 선생님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 근데 그 선생님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를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서 분리를 해놓은 거야. 뭐 어차피 어느 정도의 주관성이 섞인 수업이기 때문에 누가 100% 맞고 누구는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먼저 긍정, 부정, 교차라는 말이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예문을 볼 건데 내가 과자를 샀어. 아이스크림은 안 샀어. 이게 긍정, 부정, 교차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과자 샀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아이스크림 포기했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당연히 부정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긍정과 부정이 교차가 될 때 instead나 rather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앞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얘는 이 뜻, 얘는 이 뜻, 이거 의미 없어. 어차피 뜻은 뭘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밑에 한 번 더 볼까? 샌디는 예뻐. 성격은 안 좋아. 긍정, 부정 교차가 됐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긍정, 부정 교차가 될 때 쓰는 걸 instead랑 rather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앞에가 꼭 긍정이고 뒤에가 꼭 부정이고 이건 아니야. 앞에가 부정이 올 수도 있고 뒤에가 긍정이 올 수도 있어. 뒤집어 보면 되지. 나 아이스크림은 포기했다. 대신에 과자는 샀다. 이래도 되잖아. 샌디 성격은 안 좋다. 대신에 예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긍정하고 부정이 뭐가 앞에 나오고 뭐가 뒤에 나오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세 번째 한번 보자. 우리는 맛있는 식사를 했어.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어. 자, 맛있는 식사를 했어. 대신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어. 이거 보면 이제 의아할 거야. 긍정, 긍정, 그치? 그러니까 이게 긍정, 부정 교차가 된다라는 거는 어떤 교과서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수업할 때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만들어낸 말이고 원래 instead하고 rather는 좀 선택의 문제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랑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이거를 선택했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얘는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교차가 된다는 얘기거든. 내가 아이스크림을 샀어. 과자는 못 샀어. 긍정과 부정이 교차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교차가 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문제랑도 되게 겹치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긍정과 부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가끔씩 긍정, 부정으로 설명이 안 되는 문장들이 나와. 그게 세 번째 예문인 거지. 식사를 했어? 긍정.
많은 돈을 냈어? 그것도 긍정인데 굳이 따지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긍정 부정으로 생각이 안 되는 케이스에선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선택의 문제인가 보자. 맛있는 식사를 했어. 식사를 하겠다라는 선택을 했지? 많은 돈을 냈어. 그러면 내가 돈은 포기하겠다라는 얘기잖아. 밥을 먹었으니 난 돈을 포기하겠어. 이런 개념인 거거든. 그러니까 긍정 부정 교차도 되고 약간 선택의 개념도 되고 이거를 짬뽕시켜서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잘 버무려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인스테드랑 레더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수업하다 보면은 내가 만든 문제 말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수능 특강, 뭐 수능 완성 이런 문제들 있지, 그런 책들 있지.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인스테드랑 레더가 나오는 경우를 보면은 긍정 부정 교차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 가끔씩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안 될 때는 이렇게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잘 이해하고 있나 모르겠다. 이게 연결사가 있잖아. 일단은 외워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연결사는 무슨 뜻을 가진다, 어떤 연결사는 또 무슨 뜻을 가진다. 이게 외워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연결사 외우고 나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 의미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기능을 가지는구나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4번 예시야. 예시. 이것도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 게 많지는 않아. 이거 당연히 예시. 앞에 어떤 말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 거야. 무슨 설명이 필요 있을까?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이게 내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for example은 거의 다 알거든. 근데 for instance를 가끔씩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instance가 예시라는 뜻이야. example도 예시라는 뜻이지. 자, 밑에 거 보자. 샌디는 재능이 많아. 샌디는 노래를 잘하고 악기도 잘 다뤄. 자, 재능이 많아. 예를 들어서 노래도 잘해, 악기도 잘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for example이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 잘 이해가 안 돼? 무슨 얘기냐면 for example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왔어. for example을 쓸래, 다른 걸 쓸래 라는 식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평상시엔 잘 풀려. 어지간하면 잘 풀리는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잠깐만 헷갈려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팁을 하나 줄게.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라는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사가 나오면은 거의 구체적인 대상이 나와, 혹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원래 예시라는 게 어떤 일반적인 얘기를 딱 던져놓고,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얘기, 좀 어렵게 말하면 약간 되게 뭉뚱그리는 얘기, 큰 개념의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딱 던지는 걸 예시라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예시의 연결사를 쓰다 보면 뒤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한번 보자. 샌디는 재능이 많아. 되게 뭉뚱그린 얘기야. 얘는 되게 재능이 많은 애야. 구체적인 대상이 뭐가 나오나 봐봐. 노래도 잘해, 악기도 잘해. 구체적인 게 뭔지 알겠어? 노래, 악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면 예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풀지 않을까? 밑에 한번 보자. 세상은 아직 살만해. 나는 어제 지하철에서 훈훈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구체적인 대상을 한번 찾아보자. 세상은 아직 살만해 라는 좀 큰 얘기를 했지. 밑에 볼까? 어제 지하철에서 훈훈한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이지. 맞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면은 예시를 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넘어가자. 재진술. 자, 여기부터가 약간 뭐랄까 조금 어려운,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런 뭐 인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는 특히가 아니고 원인 결과 같은 경우는 따로 어떤 수업을 하지 않아도 어지간하면 이해를 잘 하거든. 역접 대조도 어지간하면 알아. 글이 뒤집어졌네요, 글의 방향이 달라졌네요, 애들이 알아. 긍정 부정 교차, 이건 조금 어렵다, 그치? 예시, 이것도 많이 알지. 어지간하면은 따로 수업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었거든. 자, 여기부터가 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자, 재진술은 한자말이겠지. 당연히 말을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야. 재진술, 말을 다시 합니다. 보자. In fact, indeed, in other words, that is, in short.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재진술 연결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약간 뭐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얘기가 많은 연결사 중에 하나가 in fact야.
사실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생각을 해봐.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사실은 이라는 말을 어떨 때 쓸까? 재진술일 때도 쓰지. 근데 재진술일 때도 쓰는데 뒤집을 때도 쓴다?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내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줄 알았지. 사실은 안 좋아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축구 좋아하는 줄 알았지. 축구 안 좋아해. 사실은 축구 안 좋아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재진술일 수도 있고 왠지 뉘앙스상으로는 뒤집을 수도 있는 것 같은 이 인팩트는 문제로 등장했을 때는 거의 재진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도 돼. 이게 뭐 인팩트는 무조건 재진술로 내야 한다라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암묵적인 어떤 규칙처럼 정해진 게 있나 봐. 그래서 문제를 내다 보면 인팩트는 거의 다도 아니야. 그냥 100% 재진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인팩트, 재진술, 인디드도 재진술. In other words, 이거 같은 경우는 words가 말이야. 그럼 other words면 다른 말이겠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라는 말이거든. In other words라는 말 자체를 해석을 하면 다른 말로 해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다시 할게. 그 말이야. 그럼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은 말이겠지. 다른 말로 다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진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that is in short 같은 경우도 즉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재진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해는 하지 마. 이게 that is랑 in short 같은 경우를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in과 쪽에다가 넣는 분들도 있어. 뭐 그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고, 내가 맞고 내가 틀리고 그 사람이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언어라는 게 약간의 그 미묘한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in short나 that is 같은 경우를 재진술로 생각을 해도 되고 인과로 생각을 해도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 그 미묘한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가 있거든. 뒤에서 얘기를 합시다. 자, 예시 한번 보자. 재진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자. 그 아이는 진짜 머리가 좋아. 그 아이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1등을 해. 같은 말인 거 알겠어? 같은 말 아니지 물론. 그치? 같은 말 아닌데 결국 말하고 싶은 게 같은 거잖아. 이럴 때 재진술이라고 한다고. 머리가 좋아. 공부 안 해도 1등을 해. 같은 말이지. 그치? 밑에 거 볼까? 나는 샌디 좋아해. 난 샌디만 보면 심장이 쿵쿵대면서 기분이 좋아져. 같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할 때 쓰는 연결사를 재진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6번. 이거 조금 어려워해. 나열, 같은데 다른이거든. 나는 수업 시간에 보통 같은데 다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 같은데 다른 쓰면 귀찮잖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같은데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은 주제는 같은데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예시를 다른 예시를 들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큰 줄기는 결국은 같은 줄기인데 그 줄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겠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같은데 다르다. 한번 보자. 이건 지우고 갈게. 예시를 먼저 보고 올라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 나는 빨강색 좋아해. 나는 보라색도 좋아해. 뭐가 같아?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 같은 거지. 근데 빨강색을 좋아해? 보라색을 좋아해? 다르네? 색깔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같은데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 한 번 더 볼까? 나는 어제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할머니를 도와드렸어. 나는 어제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도와주었어. 뭐가 같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라는 건 같지. 그러니까 이게 큰 주제라고 해야 되나? 주제라고 말하는 게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큰 개념은 같단 말이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라는 큰 개념은 같은데 다르지. 구체적으로 할머니를 도와드렸어, 아기를 도와줬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데 다를 때 쓰는 연결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한번 볼까? also 많이 알지? beside도 많이 알 거야. 자, furthermore, 내가 할 말이 더 있다는 얘기야.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같은 줄기를 가지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할래. 다른 방식으로, 다른 예시를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more가 붙은 거야. 여기도 more가 붙었네. add 알지? add가 더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in addition, 덧붙여서 말할게. additionally, 이것도 덧붙여서 말할게. likewise, 이거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쟤도 덧붙여서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similarly 같은 경우가 이게 비슷한이라는 뜻이지. 그럼 similarly, ly 붙여서 부사 만든 건데 비슷하게 라고 해석을 할 거고,
비슷하게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비슷하게 다른 얘기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연결사들을 보면 내가 지금 몇 개야? 8개를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저 연결사들을 보면은 이 연결사는 이 뜻이야 라고 알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 같은데 다른 거다라는 걸 이해하고 글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면 훨씬 더 읽기가 편해. 연결사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푸는 거지만 글의 전개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거든.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한 반 정도 한 것 같아. PPT 몇 장 안 남았는데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이제부터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이제 궁금한 게 이건 거야. 문제 어떻게 내요? 그래서 연결사 안 풀려요. 알겠는데 뜻은 알겠는데 막상 문제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뭐냐면은 문제를 잘못 낸 거야. 얼탱이가 없지. 참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 문제를 잘못 냈어. 뭐 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그 문제를 낸 사람이 사실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난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수능 영어 혹은 고등 영어에서 요구하는 연결사에 대해서 좀 문제를 잘못 내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해. 한번 보자. 이런 거거든. On the other hand. 이거 뭐야? 역접이지. still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어? 역접이야. 어떻게 풀어? 학생들이 여기서 힘들어해. 이거는 반면에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차이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나한테 갖고 와. 선생님 이거 안 풀려요. 어떻게 풀어요? 나도 못 풀어. 이거는 미안하지만 풀 수가 없어. 잘못 낸 거야. 그러니까 물론 언어학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반면에가 다른 말일 수도 있겠지. 다른 말일 거야 아마. 근데 수능 영어 혹은 고등 영어에서 거기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거기까지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냥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 초장에 이 연결사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 제 기능이 역접, 스틸 기능도 역접. 같은 역접 기능이니까 이건 풀 수 없어. 이렇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문제 잘못 냈다라고 그냥 버리면 돼. 알겠지? 문제를 낸 사람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버려야 되는 문제야. 자, 밑에 거 한번 보자. Therefore라고 in fact가 나왔어. Therefore 뭐야? 그러므로. 위에다 적을게. In fact 뭐지? 사실은 연결사 문제를 풀 때 잘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뜻 가지고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능을 아는 게 더 좋거든. 그러므로가 뭐야? 기능 바로 떠올라? 그러므로가 뭐지? 인과지. 사실은 뭐였어? 사실은 뭐였어? 재진술. 자, 인과, 원인과 결과, 재진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을 때 풀어보자. 나 수학을 못해. 난 수학 시험지만 보면 식은땀이 나. 자, 풀어본다 이제. 인과인가? 수학을 못해. 원인. 결과적으로 시험지만 보면 식은땀이 나. 되네. 수학을 못한다. 원인. 못해서 결과적으로 시험지만 보면 땀이 나. 원인 결과 맞지? 재진술인가? 한번 넣어볼까? 수학을 못해. 시험지만 보면 땀이 나. 같은 말이야? 여기서 이제 갈려. 같은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뭐가 맞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약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 말과 이 말이 재진술이야 라고, 다시 말해서 재진술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능 영어 더 잘하는 사람이야. 이거 재진술일 수도 있어. 수학을 못해. 시험지만 보면 땀이 나. 같은 말이잖아.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같은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넣어봐. 나 수학을 못해. 그러므로 시험지만 보면 땀이 나. 수학을 못해. 사실 시험지만 보면 땀이 나. 이게 맞는 거 같지? 못 푼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연결사 문제를 학생들이 막 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런 거는 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봐도 역점 똑같으니까 좀 잘못 냈다라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어.
근데 학생들이 판단하기가 힘든 게 이런 부분이거든. 문제를 잘못 냈는데 학생들은 문제를 잘못 냈다라는 걸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야. 이거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인과일 수도 있고 재진술일 수도 있어.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말 넣어봐. 막 수학을 못해 그러므로 뭐 땀이 나, 수학을 못해 사실은 땀이 나, 사실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러므로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정답인데 갑자기 이게 나와 있어. 막 혼란에 빠지는 거지. 아, 내가 연결사를 못하는가, 나 영어 못하나, 언어적으로 장애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아니고 문제 잘못 낸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알겠지? 답이 분명한 것만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건 애초에 문제 자체가 잘못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잘못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버릴 수도 있으면 돼. 알겠지? 적어도 문제를 우리가 잘 낸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평가원이나 모의고사는 좀 그렇지만 평가원 같은 경우는 연결사 문제를 내면 절대 이렇게 안 내거든. 딱딱 떨어지게 답이 낸단 말이야. 절대 하나는 무조건 답이고 하나는 무조건 답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연결사 문제를 잘 낸 경우에 내가 못 풀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자, 밑에 거 한번 볼까? 하나 더. however하고 instead 같은 경우를 봅시다. 예시를 볼게. 그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홍차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 자, however는 일단 역접이지. instead가 아까 뭐였지? 긍정, 부정. 혹은 선택의 문제에서 활용하는 연결사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커피 좋아해. 홍차 안 마셔. 역접이지. 커피 좋아해. 홍차 안 마셔. 긍정, 부정 교차인데. 그리고 커피를 선택했고 홍차는 안 선택했네. 이것도 선택의 문제인데. 그럼 뭐가 맞아? 잘못 냈어. 잘못 낸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못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문제가 잘못 낸 걸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좀 같이 상의를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수능 영어의 연결사는 그래서 문제를 정말 명확하게 낼 수밖에 없어. 답이 분명한 문제만 내. 이런 식으로 답이 없는 건 나오면 안 돼. 항의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다음 거 볼까? 이제 실제적으로 앞장에서는 연결사 문제를 잘못 내서 못 푸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의 준비가 덜 돼서 연결사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대부분이 이런 경우일 거야. 뭐 문제가 잘못 나온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 보통은 이제 어려워서 못 풀지. 어려워서. 한번 풀어보자. K대학교의 제2교수가 1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실험을 진행해온 결과 인간의 신체적 성장 발달은 유아기의 부모에게서 받은 애정의 정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해돼? 말이 어렵지? 밑에 거 한번 보자. 제2교수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깊은 교감을 나눈 사람일수록 안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타인을 향한 공격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았다. 자, 이제 연결사를 풀어보자. 고를 수 있겠어? For example, 예시. Similarly, 뭐야? 마찬가지로니까 어떨 때 쓰는 말이었지? 같은데 다를 때 쓰는 연결사지. That is 뭐야? 즉 이라는 의미를 가져. 어떨 때 써? 기능적으로 어떨 때 써? 재진술일 때 써. 자, 그러면은 내가 답을 딱 말해주면 재미가 없잖아. 보통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려워할 때의 사고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읽어보고. 맞나? 읽어보고 similarly 마찬가지로 한번 또 읽어봐. 맞나? 또 한 번 읽어보고 즉 하고 또 읽어봐.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건 고르려 그래.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맞나?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이것도 맞나?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즉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맞나? 모르겠어요. 이런단 말이야. 요약 압축이 필요해. 보통 이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방향 제시는 해줄 수 있지만 뭐랄까, 이 영상을 본 학생들의 머릿속에다가 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딱 넣어줄 수는 없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업 영상을 한번 본다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닐 거야. 연습을 좀 해야지. 근데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연결사가 쉬워지기도 쉬워지고 재밌어지거든. 수능 영어 글이 생각보다 재밌는 거 알아? 미친 소리 같지만 재밌어.
해보자. 요약 압축할 거야. 해봅시다. K대학교 제1교수가 실험을 했대. 100명, 10년 필요 없어. 실험을 했는데 인간의 신체적 성장 발달은 성장이지. 신체적 성장 발달. 성장은 부모에게서 받은 애정의 정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부모의 애정, 관심이라고 써볼게. 부모가 관심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된대? 어떻게 된대? 신체 성장 발달. 신체가 성장이 좋아진대. 맞는 말 같아? 맞는 말 같지. 부모에게서 받은 애정 정도와 성장 발달이 비례한다고 하잖아. 관심을 많이 받으면 신체 성장이 굿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연결사 보지 마. 야, 밑에 바로 봐. 말을 딱 정리해놓고 보면은 바로 보이거든. 자, 제2교수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부모와 깊은 교감이래. 깊은 교감이 이거지. 그래, 부모의 관심. 깊은 교감을 나눈 사람일수록 안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타인을 향한 공격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았대. 그럼 뭐야 이거? 정서가 안정적이야. 공격성이 낮아. 그래, 정서적인 측면에서 혹은 감정적인 측면에서 되게 안정적이고 공격성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서가 되게 좋다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야. 부모의 관심, 신체 성장 굿. 부모의 관심, 정서 굿. 이거 뭐야? 예시야? 아니지? 같은데 다른 거야? 같은데 다른 거. 재진술인가? 이게 어떻게 재진술이야? 신체 성장하고 정서가 같은 말은 아니잖아. 정답은 similar.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연결사 문제는 이렇게 보통 앞뒷말이 막 길고 복잡해 보여서 어려워들 하는데 압축 요약을 잘 하시면 재밌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수업을 할 때 연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 연결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문장 삽입 문제나 순서 문제 같은 경우 간혹은 이제 빈칸 추론이나 대입 추론 같은 문제를 풀 때도 연결사를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재밌단 말이야. 막 퍼즐 푸는 느낌이 나. 우리가 이 영상을 시작을 하면서 연결사 끝내기라고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 연결사 끝내기라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연결사가 이 영상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수업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랑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약간 또 다른 개념이거든. 왜냐하면 공부를 또 많이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영상 자체는 이렇게 끝내기는 할 건데 복습 잘하고 연습 잘해서 연결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낼게.